이번 영상에서는 3장 대역적 쌍곡 시공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걸 들어가기 전에 닫힌 인과적 경로라는 걸 해야 됩니다. 앞에서 몇 번 말씀드렸죠. 그 인과적 경로라는 거는 시간골 또는 빛골로 움직이는 경로를 말합니다. 물리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사건들의 경로는 인과적인 경로만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여기를 보면은 여기는 이제 민코프스키 시공간이에요. 평평한 시공간. 여기는 이제 각 모든 점마다 이제 이렇게 빛 원뿔을 생각할 수 있겠죠. 이렇게 생각했을 때 얘가 패곡선이 될 수 있느냐 생각을 해보면, 패곡선을 그리면은 이렇게 이 경우 같은 경우는 이 점을 중심으로 빛 원뿔을 벗어나지 않아서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건 괜찮지만 여기 보시면은 빛 원뿔을 벗어나죠. 여기도 벗어나고 또 여기도 뭐 안 벗어나겠지만 또 이쯤에 오면 벗어날 거고. 그러니까 평평한 시공간에서는 닫힌 인과적인 경로라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빛 원뿔을 벗어납니다, 항상. 그런데 이제 민코프스키 시공간이 아니고 일반적인 로런츠 다형체일 때, 그래서 중력에 의해서 시공간이 평평하지가 않을 때, 그러면은 빛 원뿔이 이렇게 분포가 되어 있을 수가 있어요. 빛 원뿔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적공간의 민코프스키 시공간, 거기에서 이제 하는 거니까, 이렇게 패곡선을 그려놔도 이렇게 빛 원뿔을 벗어나지 않으면서 패곡선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거를 이제 닫힌 인과적인 경로라고 해요. 그럼 이제 이 닫힌 인과적 경로의 예시는 뭐가 있을까? 괴델 우주라는 게 있습니다. 이 모형은 뭐냐면, 먼지들이 다 분포되어 있고, 그 먼지들을 이제 천체들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우주 공간에 퍼져 있는. 그리고 이제 Y축을 중심으로 각속력 오메가로 회전하는 그런 우주를 말합니다. 이런 경우에 매트릭을 구해보면은, 그 중력 방정식을 풀어서 매트릭을 구해보면 이렇게 돼요. 이제 이 수식 자체를 아실 필요는 없고요. 직각좌표계에서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제 괴델 우주의 이제 Y축, 그러니까 회전의 중심축 위에서 바라봤을 때 빛골 측지선을 보면은, 그러니까 빛이 움직이는 경로라는 거죠. 이렇게 나선 모양으로 움직여요. 그리고 우리가 우주를 관찰해 봤을 때 회전한다는 관측은 없어요. 그래서 물리학자들은 괴델 우주가 우리 우주의 모형이 아닐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대기 보호 가설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 이제 가설이에요. 가설. 뭐냐면 닫힌 인과적 경로가 있으면은 할아버지 역설, 나의 부모님이 못 만나게 방해한다든지, 이래서 내가 태어날 수 있는 필요 조건을 제거했을 때 이제 역설이 일어나죠. 그런 거를 우주가 물리적 법칙에 따라서 그거를 막고 있다는 가설이에요. 적혀있죠. 그래서 닫힌 인과적 경로를 금지하는 물리 법칙이 존재할 거다. 아직 우리가 모르는. 특히 양자 중력 이론이 아직 안 만들어졌죠. 완성이 안 됐는데, 이게 만약에 완성이 된다면 이 이론 안에서 닫힌 인과적 경로는 이제 제거된다. 이런 추측입니다. 이제 코시 초평면이란 걸 정의할 건데, 우리가 물리학을 보면은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어요. 일단 시작점들의 집합을 가지고 얘가 이제 그 물리학에서 주어진 운동 방정식이겠죠. 이거에 따라서 어떻게 변하는지 관찰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일반 상대론적으로 또 인과적인 역설이 없는 그런 시작점들의 집합을 정의를 할 거예요. 이제 그걸 코시 초평면이라고 불러요. 먼저 첫 번째, 주어진 시공간 m과 계량이 있을 텐데 그 계량을 m의 초평면 s로 제한할 거예요. 여기서 초평면이라는 건 뭐냐면 원래의 공간보다 한 차원 낮은 걸 말해요. 그럼 지금은 4차원이니까 s는 3차원이겠죠. 이렇게 이제 초평면 s를 해서 계량을 s로 제한했을 때 이제 s에서 정의된 유클리드 계량이랑 똑같아진다면 그러면은 s를 장소꼴 초평면이라고 불러요. 스페이스 라이크. 다음에 두 번째, 시공간 m의 부분 집합 s의 임의에 서로 다른 두 점을 생각합니다. m 시공간 있고 코시 초평면이 있습니다. 다음에 이렇게 서로 다른 두 점을 S에서 잡았을 때 두 점을 잇는 시간꼴 경로가 없다. M 전체에 없다는 거죠. 그럼 S에도 당연히 없고 아예 없는 거예요. 이 경우에 S를 아크로날이라고 합니다. 크로닉 이게 시간의 뜻이고 아가 붙어서 반대. 그러니까 시간꼴로 연결이 안 되어 있으니까 S에 있는 임의의 두 점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을 수가 없겠죠. 일반 상대론적으로. 서로 인과적으로 연결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인과적 경로 감마를 포함하면서 이제 인과적 경로 감마라는 게 있으면은 이 감마를 포함하면서 감마와 다른 인과적 경로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이때 감마를 연장할 수 없는 인과적 경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얘를 포함하면서 얘랑 다른 게 있다면 얘보다 크다는 말인데 그럼 얘가 쭉 이렇게 연장이 된단 말인데 이렇게 연장이 안 되는 거 그러니까 최대한 연장을 했단 말이에요. 이거를 이제 연장할 수 없는 인과적 경로라고 해요. 인과적 경로 부분만 떼서 보는 게 아니라 전체를 보겠다 이 말입니다. 자, 이제 코시 초평면을 어떻게 정의하냐면 시공간 m의 부분 집합 s가 아크로날 스페이스 라이크 하이퍼서페이스일 때 아크로날 여기서 정했고 스페이스 라이크 서페이스 여기서 정했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조건 이제 S의 바깥에 있는 모든 점 P에 대해서 P를 지나는 모든 연장할 수 없는 인과적 경로가 있을 때 얘도 감마인데 얘와 S의 교집합이 공집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최소 한 점에서 만난다는 거죠. 이때 S를 코시 초평면이라고 한다. 왜 이렇게 하겠습니까? 얘가 시작점들의 집합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그러면은 S 바깥에 있는 점들이랑 뭔가 연결이 되어 있다. 연관이 되어 있어야겠죠. 얘네들. 인과적 경로가 S를 안 지나면은 S랑 아예 상관이 없는 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필요가 없잖아요. 논의할 필요가 없으니까. S에서 시작해서 거기에 도달을 못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대역적 쌍곡 시공간은 뭐냐? 코시 초평면을 가지고 있으면 대역적 쌍곡 시공간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이 시공간의 성질은 다음과 같은데 대역적 쌍곡 시공간은 닫힌 인과적 곡선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과적 역설을 피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초평면, 코시 초평면 S를 포함하는 대역쌍곡 시공간에 또 다른 코시 초평면이 있으면은 원래의 초평면이랑 위상동형이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M은 그냥 이렇게 이제 코시 초평면 곱하기 R과 위상동형이다. 곱공간이란 말이에요. 곱공간이 뭔지 모르겠으면은 위상수학에서 찾아보세요.
그리고 이제 뭐 S는 닫힌 집합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만약에 S가 3차원이었죠 아까. 그래서 그냥 거기다 R을 곱해버리면 M이 된다. 위상적으로. 다음에 이제 여기서의 컴팩트성을 또 다뤄요. 컴팩트성을 저번에 왜 했죠? 저번 영상에서 측지선이 존재한다는 것을 보이려고 했죠. 인과적 측지선. 결국은 모든 가능한 인과적 경로 중에서 측지선을 따라 움직일 거니까. 그래서 측지선이 존재한다는 걸 증명하려고 컴팩트인 거를 막 보이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콧이 초평면 S가 있고 그 다음에 원래 시공간 M이 있는데, 그럼 이제 여기서 여러 가지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S의 바깥에서 S로 가는 인과적 경로들의 공간, 여기서 이런 거 싹 다 생각해야 돼. 이런 공간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S의 점에서 S의 바깥으로 가는 거. 이렇게 다 있겠죠. 얘들의 공간. 그 다음에 S의 과거의 두 점. 그럼 이제 S의 모든 점에 대해서 과거 비덤프를 생각을 한 다음에 거기에를 다 이제 합집합을 해야 되는데, 여기 그림으로 안 그렸어요. 하여튼 그 과거끼리 있는 인과적 경로들 또는 미래끼리 있는 인과적 경로들의 공간이 또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S의 과거에서 S의 미래로 가는 인과적 경로. 이런 네 가지 공간들을 생각했을 때 모두 다 컴팩트다를 이제 위튼의 강의록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얘네들이 다 컴팩트이기 때문에 이런 모든 경우에 인과적 측지선이 존재한다. 그래서 무의미하지 않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은 코시 호라이즌, 코시 지평의 정의인데요. 먼저 이제 부분 집합을 잡아서 M에서 S, 코시 촉평면이 될 조건 중에서 마지막 조건 하나만 성립 안 한다고 할 거예요. 그러니까 아크로날 스페이스 라이크 하이퍼서페이스는 맞는데 S랑 만나지 않는 인과적 경로가 존재한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S랑 상관없는 사건들이죠, 얘네들은. S랑 별개의 사건이라고 합니다. S랑 아무 상관없는. 그래서 이 그림은 이제 위튼 강의록에 있는 그림인데, 이제 S를 이렇게 하이퍼볼로이드로 잡았어요. 이 곡선 말입니다. 쌍곡선의 한 부분이죠. 그 다음에 그냥 1 플러스 1 시공간이에요, 지금. 그럼 이제 2차원 시공간이니까 하이퍼서페이스는 1차원이죠. 이때 감마 같은 이런 S와 만나지 않는 인과적 경로가 있다는 말입니다. 이때 이제 우리는 코시 지평의 개념을 정의할 건데, 먼저 Q라는 점이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냐면, Q를 지나는 모든, 그러니까 Q가 있으면 얘를 지나는 모든 인과적 경로가 이제 연장할 수 없는 인과적 경로 말입니다. 모든 연장할 수 없는 인과적 경로가 이제 S랑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Q를 지나는 모든 사건들은 다 S랑 관련이 있단 말이죠. 그런 점들 Q를 생각할 건데, 그런 모든 점들 다 모은 걸 DS라고 할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S에 의존하는 영역이라고 부를 겁니다. 왜냐면 S랑 관련이 있잖아요. 인과적 곡선으로 연결이 되니까 S랑.
그래서 다시 말을 해보면 DS는 시작점 집합 S로부터 일반 상대론적으로 예측될 수 있는 모든 사건들의 집합입니다. 이런 걸 개념을 생각해야겠죠. 그 다음에 DS도 시공간이 돼요. 부분 시공간이죠, 이제. 그래서 DS는 S를 코시 초평면으로 가지는 시공간으로 볼 수 있어요. 이제 DS에 있는 모든 인과적 곡선은 다 S를 지나기 때문에 세 번째 조건도 만족하는 거죠. 아까 이 조건이요. 감마 공집합이 아니다. 그리고 이제 이때 DS, 근데 DS는 다시 M의 부분 집합이죠. 그럼 지금 이렇게 돼 있어요. S DS 그리고 이제 DS의 클로저 페포를 취하면은 이것도 위상 얘기인데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렇게 어려운 개념은 아닙니다. 클로저라는 건 뭐냐면 대충 만약에 그냥 평면 실평면 위상에서 내가 이제 이런 바깥 경계는 포함하지 않는 어떤 집합을 잡았으면은 이 오픈셋이죠. 여기서 클로저를 취하면 이 경계가 다 들어가요. 그럼 일단은 DS의 클로저를 취하고 그거의 경계를 이제 클로저를 취했으니까 경계가 있겠죠. 그 경계를 코시 지평 HS라고 한다. 별로 안 어렵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위튼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인과율적 조건들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코시 초평면 대역적 쌍곡 시공간을 정의한 이유가 뭐냐? 바로 인과적 역사를 피하고 싶은 거예요. 왜냐면 그게 금지는 안 되어 있는데 일반 상대론적으로 금지는 안 되어 있지만 우리는 본능적으로 금지를 하고 싶다. 지금은 굉장히 이상한 일이 일어나니까 이게 금지가 안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평행우주 이런 거 다중우주 이런 걸 생각하면 또 해결이 된다고 하는데 그거는 물리랑 관련이 없죠. 지금은 나중에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처음에 무슨 말을 하냐 일반상대론에서 가장 명백한 인과성 조건은 바로 닫힌 시간골 경로가 없다. 시간골 이게 바로 질량이 0보다 큰 입자들이 움직이는 경로인데 이게 닫혀 있으면은 그러면은 우리가 빛의 속력으로 움직이는 것들 빼고 다 시간골 경로로 움직이는데 얘가 닫혀 있으면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보는 물질이 이렇게 몇 월 몇 시 우리 집 현관 앞에서 출발했는데 어디로 돌아다니다가 다시 몇 월 몇 시 우리 집 그 시간 그 장소로 다시 돌아간다. 시간 여행이 된다니까 이상하죠. 그래서 일단 이거는 없애야겠다고. 그래서 이게 가장 명백한 인과성 조건이고 두 번째 다음에 좀 더 우리가 원활하게 연구를 하려면은 이 정도로는 부족하고 더 강력한 조건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 강력한 조건 중에 가장 지금 일반 상대론 학자들이 가장 강한 조건을 주는 게 바로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대역적 쌍곡 시공간일 조건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바람직한 조건이라는 거죠. 우리가 지금 생각에서 대신 이제 좁은 범위겠죠. 다음에 이제 다른 인과율적 조건들을 그냥 언급만 하고 넘어가요. 그럼 이제 얘보다는 약하고 얘보다는 강한 조건은 뭐가 있냐? 강한 인과성이라는 조건이 있다. Strong causality. 다음에 또 안정적 인과율이라는 조건도 있습니다. Stable causality. 찾아봐라 이런 뜻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극대 시공간을 얘기합니다. Maximal입니다. Maximal. 자,
그러면 이제 S를 코시 초평면으로 가지면서 이제 아까는 이제 여기 사이에 DS를 생각했는데 S와 M 사이에 DS를 생각했었는데 이제 다르게 S랑 M이 있는데 얘보다 더 큰 M 프라임이 있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M 프라임에서도 여전히 S를 코시 초평면으로 가지는 그런 M보다 큰 시공간이 존재할 수 있다. 당연하죠. 아까 우리가 처음부터 이거를 잡았으면은 얘가 이제 더 큰 시공간인 거니까. 상대적인 얘기죠. 자, 그럼 이제 이런 정리가 있는데 이 정리가 뭘 말하냐? 주어진 코시 초평면에 대해서 장방정식을 만족 안 하면 또 그 일반 상대론적으로 필요 없는 해니까 버리는 거고. 그래서 이 장방정식을 만족하는 극대 시공간이 존재한다. 이렇게 존재성을 보장하는 정리예요. 이런 거 이제 그냥 수학 정리겠죠. 들어가 보시면 증명이니까 존재 증명이니까. 다음에 이게 심지어 등장 사상에 대해 유일하대요. 굉장히 좋죠. 등장 사상에 대해 유일하다. 그러니까 이제 매니폴드적으로 로런츠 매니폴드적으로 똑같다는 거예요. 로런츠 매니폴드에서 중요한 건 M이랑 계량이니까. 그리고 뭐 유명한 예시가 뭐냐? 라이스너 노르드스테름 해라는 시공간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전하를 띠면서 회전은 하지 않는 구면 대칭 질량 분포를 풀면은 이게 나옵니다. 이제 얘를 극대 확장을 해요. 이게 이제 유명한 예시라고 해요. 그래서 3장은 끝났고 나중에 또 4장 반응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